안녕하세요. 아, 어제 그 동영상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도시정비 손실보상 Q&A2를 할 건데 그 Q&A1에 대해서도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A1은 그 조합이 처음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또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들어서는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Q&A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드디어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그 인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종전자산, 종후자산이 알려지고 분양 신청이 되고 그걸 토대로 관리 처분이 되고 난 뒤에 그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26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종전자산, 종후자산 이런 개념입니다. 사례를 보죠. 정조합장은 서강 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 고시 이후에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상의 사업시행 총회를 할 때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 총회죠. 사업시행 총회 때 감정평가 법인을 뽑습니다. 왜 뽑느냐?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분양 신청을 위한 종전자산, 종후자산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중에 청산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려면 그 보상가도 저희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평가 법인을 뽑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사업시행 총회 때 뽑게 됩니다. 정조합장은 상항 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 고시 이후에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 외에 분양 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도 감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갑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가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72조 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이유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여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1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 소유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호 중 1호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바로 종전 가격입니다. 그리고 2호를 보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인데 분담금의 추산액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 1호를 보시면 이거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나오려면 자, 나중에 분양 예정이고 완공된 예정인 건축물의 가격이 나와야겠죠. 그거 빼기 종전자산을 해야지 분담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후자산, 이건 종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거는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가 평균적인 어떤 종전자산 가격이 2억이다. 그러면 낮게 하자. 그럼 종후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1억 한 6천으로 하자. 우와, 그럼 우리 분담금 안 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전자산을 감정한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동 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그 다음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건설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조합원들 사이 얼마를 출자했다는 그 비율을 정하여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하는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고치가 있은 날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정관을 보시면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은 공부를 자료로 합니다.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 등기부 등본이죠. 예.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갑은 나 이거 보니까 지금 복덕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매매 원한다 가격이 5억인데, 난 1.5억밖에 안 나왔다. 이건 정말 너무한다. 그렇게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 부당해야 돼요. 뭐냐? 공부에는 나는 100평, 저놈은 150평 나와 있는데 갑자기 같이 붙어 있고 바라보는 시야도 같고 뭐 특별히 조망이나 전망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몰라도 그것마저도 법원에 가면 인정하기 힘들지만 핵심은 종전자산끼리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100평짜리가 100평 받고 80평짜리가 80평 받는 거지. 거기 뭐 다다닥 붙인 게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종우자산은 조합원의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가격은 분양 신청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액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때 분양 신청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권리가액이 크다라고 할 때에는 종전자산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이 조합이 이뤄냈던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권리가액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례율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총 분양 가격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종전자산 가격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분양 가격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게 적어도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 가격과 쌤쌤이다. 그러면 비례율은 100%죠. 근데 비례율이 보통 우리는 120%, 130%라 그러면 총 분양 가격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과 종전자산 가격은 20% 내지 3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통상이 저희 비례율을 이야기할 때에는 최초의 관리처분 계획 세울 때 비례율은 항상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비례율은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비용이 쌓이게 되면 점점 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에 입주할 시기가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비례율이 옛날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비례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3%에 해당되는 가액을 어떻게 분담을 하고 아파트를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전자산의 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몸값법, 그리고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야 됩니다. 이 말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우자산은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나중에 예전 건축물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된 종전자산 이걸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종전자산 및 분양 절차의 통지, 정조합장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 100일이 지날 무렵 분양 신청 안내문을 각 조합원들에게 보내려 합니다. 이때 포함될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법 72조 1항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통령 정하는 사항은
이렇게 1호부터 9호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 분양 신청 기간의 재연장 정조합장은 분양 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자신이 생각한 것 못합니다. 분양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20일 정도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럼 병조합장은 연장 기간인 20일이 지날 때쯤 그래도 분양 신청률이 낮아서 다시 연장해가지고 20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근데 갑은 이거 도시정비법 공부해보니까 60일 플러스 20일 외에 또 연장을 못한다.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비법 72조 2항은 1항 3호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장을 하였다면 다시는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주장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재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Q28 분양 신청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원인데 서강상구역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 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적으면 안 되고 또박또박 적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기부 등본하고 환지 예정지 증명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이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고 환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모두가 조합의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이 경우에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자기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도달시키려면 내가 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밖에는 지금 시간이 없구나, 말일이구나, 이러면 어떡하지? 도저히 내일이면 이게 분양 신청이 끝나는데 도달해도 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재분양 문제입니다. 재분양 문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일단은 여기서 한번 논하고 뒤에서 그냥 논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앞에 땡겼습니다. 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말을 듣고 분양 신청하지 마. 그래 알았어. 근데 현금 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분양 시장이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호조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하지만 정조합장은 분양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고, 그때 나 60 플러스 20 해가지고 20 더 한다 그랬는데 너 대들었지, 너 찍혔어, 나 안 해. 이렇게 정조합장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느냐, 이럴 때 무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도시정비법 72조 4항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 이거는 실체적인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설계의 변경, 호수의 변경 등 그런 것이 세대 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구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72조 4항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분양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5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신청을 안 해버렸죠. 그런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정관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는 다시 분양 시장이 호조가 됐다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다른 현금 청산 대상자들과 더불어서 관할 행정청인 마포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재분양 절차가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일단 정관을 변경한 후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재분양을 실시하게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죠?
분양 시정이 호주가 되는데 조합이 그걸 다 일반 분양으로 보내야지 청산자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할 조합은 없겠죠. 그래서 무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조합과 상대하기보다는 매일 마포구청, 구청 앞에 가서 피켓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주무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고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분양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너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원이 극심하거나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사업시행 인가 취소 소송의 진행 결과 조합이 패소하거나 조합이 극히 불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사무역 조합은 워낙 이렇게 괴롭히고 주무관들도 전화를 하고 조합장이 저 못 살겠어요. 저 무시 때문에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휴, 그러면 좋다. 지금 재분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추가 분양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저 청산자를 들어오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경우 잠깐만요. 다른 조합 인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분양을 하려면 나와 있는 것 같이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 5항은 사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총회를 열면 다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걸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 지위를 부여하기라는 결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정관을 반드시 변경을 해야 돼요. 정관에서 새롭게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시행 인가에 변경이 없더라도 조합의 총회만으로 다시 추가로 현금 청산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다시 재분양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이 정관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에 이렇게 추가 분양의 의미를 가진 재분양을 할 경우에는 총회를 할 때의 첫 번째 안건이 정관 변경이죠. 그리고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재분양을 실시한다는 안건을 또 올리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언제 지위가 발생하느냐? 몇 번씩 말씀드린 건데 신청의 말기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자 5월 30일이면 5월 30일 24시라고 해놨지만 통상에 저희가 평일의 경우에는 조합이 18시까지 이렇게 하고 우편 배달부들도 이때까지 하죠. 그래서 이 조합에 와서 이제 제출할 경우에는 6시 그리고 우편 배달부께서 오셔가지고 줄 때에도 6시 그리고 어떤 조합들은 야박하게 그냥 17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조합이 업무를 보기까지에는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이게 법원에 가면 야간에도 막 접수하고 그러던데요. 하지만 조합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야간 접수는 하지 않고 6시면 퇴근해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갑은 계속해서 정등 집행부가 하는 행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제때 조합의 사업 진행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업에 참여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일단 하고 나서 조합이 된 후 계속 집행부의 행위를 다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포장마차에서 뭐 소주도 한잔 했겠죠. 그래서 갑은 분양 신청 기간 말일에 깜빡 잊고 낮부터 술을 먹다가 분양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인편에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은 어디까지나 조합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관리처분 총회라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조합원이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관리처분 총회 결의 중 위법 사유가 있어서 취소라고 생각하고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조합원이니까지.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제기한 관리처분 계획 취소 청구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돼 버리죠. 각하란 말은 본안에 들어가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갑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할 사유에 있어서 조합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로 종전자산 안 가르쳐줬다든지 네가 얼마를 분담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보를 안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갑이 청구하는 범위에서만 갑에 대한 관리처분의 계획의 내용만 일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잠시만 쉬겠습니다.